안녕하세요, 김규현 회계사입니다. 저희 이제 회계유치원 거의 중간 이상 커리큘럼까지 온 것 같아요. 오늘 드디어 이제 재무회계 중에 재무상태표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회사 삼성전자의 재무상태표를 한번 보기로 했었죠. 저희가 오늘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은 건 사실 삼성전자 얼마나 큰 회사예요. 막 몇백조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들도 재무상태표에 최대한 간단하게 좀 심플화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의 사업보고서 들어가서 재무상태표 켜놓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로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조금 쉽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도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다면 다른 회사들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겠죠? 왜 이런 게 필요하냐면 사업보고서 보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 어려운 단어들을 아주 깊게 이해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의미는 있지만 저희는 회계 유치원 시간이니까 이런 재무제표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키우시는 게 중요하고 큰 그림으로 한번 볼 줄 알게 된다면 그 다음에 더 자세히 깊게 들어가는 건 그 다음 넥스트 스테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재무상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트 들어가셔서 사업보고서 검색을 했어요. 작년도 사업보고서로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2020년 12월 31일자에 삼성전자가 공시한 사업보고서고요. 연결 재무상태표 이걸 한번 봐볼 거예요. 이름 어려운 거 많죠? 단기 삼각후 원가 금융자산, 매각 예정 분류자산.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 어려워 보이는 재무상태표를 조금 쉽게 심플화해서 이해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재무상태표 우리는 언제 기준일자죠? 2020년 12월 31일자죠. 12월 31일자에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자산 리스트를 다 적은 거고요. 부채 리스트를 다 적은 거예요. 자산이라고 해서 맨 위에 나와 있는데 바로 밑에 뭐라고 나와 있죠? 유동자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삼성전자가 마음 먹으면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해요. 그럼 유동자산이 있다면 뭐도 있겠죠? 비유동자산도 있겠죠? 자산은 자산인데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의지도 없고 현금화하기도 어려운 그런 자산들을 비유동자산이라고 해요. 자산의 종류는 굉장히 많지만 이게 유동자산이냐 비유동자산이냐로 구분하는 게 첫 번째예요. 왜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회사는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유동자산도 필요하고 비유동자산도 필요하지만 큰 관점에서 본다면 비유동자산들은 회사의 장기적인 생산 활동을 위한 자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공장 아니면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들 같이 뭔가 삼성전자가 쭉 장기간 동안 사업을 할 수 있기 위한 투자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자산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동자산들은 그게 아니라 매출 채권이나 재고자산처럼 지금 당장의 영업활동 장사를 하기 위한 필요한 자산들이 있다라고 해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구분하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산이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이니까 부채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당장 내가 받을 돈들이 내가 지금 1년 이내에 지출할 금액보다는 아무래도 많아야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유동자산부터 볼까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게 있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현금입니다. 실제 회계적으로 개념은 심플한 게 있어요. 3개월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진짜 단기간 내가 진짜 마음만 먹으면 당장 은행 가서 돈 인출할 수 있는 것들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그러고 제일 대표적인 건 뭐 예금 같은 게 있겠죠. 삼성전자 보면 지금 얼마가 있죠? 한 29조 원 정도가 있네요. 두 번째 줄에 있는 게 뭐죠? 단기 금융상품, 단기 상각 후 원가 금융자산. 여기서부터 점점 어려워지죠. 그런데 회계 유치원 수준에서는 이것들을 세부적으로 분류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이거는 뭐인지만 알면 된다. 단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금융상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단기 금융상품이라고만 정리를 해볼게요. 금융상품이 뭐냐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주식을 샀거나 아니면 내가 누구 돈 빌려줬거나 삼성전자도 여기저기 투자를 해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장기간 투자하는 상품들이 있을 것이고 그냥 1년 이내에 내가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 또는 언제라도 내가 캐시로 바꿀 수 있는 상품들도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금융상품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돈 빌려주거나 주식 투자하거나 이거를 채무상품이라고 하거나 지분상품이라고 해요.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면 뭘 받아요? 이자를 받으면서 너 나중에 원금 갚아 하는 것도 금융상품이고요. 내가 어디 주식으로 투자하면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할 수도 있겠죠.
보이시겠죠? 이 두 가지를 금융상품이라고 하는데 삼성전자 보시면 지금 92조 원 더하기 여기 2조 원짜리도 있어요. 그리고 단기, 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은 뭔진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 710억 원은 굉장히 소액이기 때문에 무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약 94조 원 정도의 단기 금융상품을 갖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이걸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 되냐면 삼성전자가 진짜 캐시는 30조 정도 있긴 한데 사실 이 94조의 돈도 1년 이내에 삼성전자가 마음만 먹으면 현금화할 수 있는 사실상 캐시라는 꼭 인식을 하셔야 돼요. 삼성전자 자산 총액이 한 378조 원 정도 된다고 나와 있죠. 그래 뭐 한 400조 정도라고 할게요. 400조 정도의 자산 중에 한 100조 넘게 사실상 캐시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여러분 개인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자산 중에 진짜 내가 들고 있는 캐시로 4분의 1 정도 되잖아요. 절대 현금이 부족한 회사는 아니죠.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복잡한 이름들을 그냥 심플하게 단기 금융상품이다, 이거 뭐 주식이나 채무상품, 돈 빌려준 거다 정도로 인식하시면 된다, 이렇게까지만 기억하실게요.